13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제국 몽골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인구 1억의 송나라 멸망, 100만 대군의 금나라 소멸, 유라시아 대륙의 나라들이 지도에서 지워지던 시절, 이 미친 정복 전쟁을 멈춰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세계 최강 몽골이 이 작은 땅에서 포기 선언을 한 진짜 이유. 지금 그 40년의 미스터리를 공개합니다. 1206년 봄, 몽골 초원에서 한 남자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칭기즈칸. 그는 전쟁의 공식을 바꿨어요. 보병이 아니라 기병, 성벽이 아니라 속도, 협상이 아니라 공포. 몽골군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1단계 사절 파견, 항복하라. 2단계 거부시 초토화, 3단계 저항 도시는 인구 전멸. 기록에 따르면 호라즘 제국은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인구 200만의 사마르칸트,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저항했던 우르겐치는 주민 100만 명 중 생존자가 4만 명이었죠. 공포가 무기였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고타이, 몽케, 쿠빌라이. 3명의 칸이 유라시아를 밟았습니다. 동쪽 끝에 고려가 있었죠. 1216년. 몽골은 처음으로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거란족 잔당이 고려로 도망쳤다는 것. 고려군은 협력했습니다. 거란군을 함께 토벌했죠. 몽골은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10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225년. 몽골 사절단 40명이 고려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의주에서 돌아가는 길에 살해됐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이에요. 몽골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려는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1231년 8월. 몽골군 3만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토벌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사령관 살리타이가 고려 조정에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왕이 직접 와서 항복하라.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죠. 무신 정권의 실권자 최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운다. 그는 몰랐어요. 상대가 어떤 괴물인지. 몽골군은 보름 만에 의주를 넘어 귀주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주박서가 저항했죠. 몽골군은 3일 만에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기록에 따르면 귀주성 주민 3,000명 중 살아남은 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주성이었어요. 그 다음은 철주, 선주, 정주. 한 달 만에 서북면이 무너졌습니다. 12월. 몽골군이 개경 외곽까지 진출했어요. 수도가 보이는 거리였죠. 최우는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왕자를 인질로 보내고 조공을 약속했어요.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1232년 봄. 몽골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살리타이가 직접 이끈 5만 대군이었습니다. 고려는 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우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몽골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몽골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1232년 6월 23일. 개경 궁궐. 최우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강화도로 가십시오. 신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화도. 수도를 버리고 섬으로 도망가라는 거였죠.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수도를 버리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이 해결책입니까? 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7월 3일. 고종과 조정이 강화도로 이동했어요. 개경은 텅 비었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 궁궐을 마주했죠. 살리타이는 분노했습니다. 왕은 어디 있느냐?
답은 간단했어요.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강화 해협을 바라봤어요. 폭 2km. 파도가 거셌습니다. 기병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죠. 살리타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복한 모든 나라는 수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송나라도 그랬고 금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려는 수도를 버렸습니다. 전장 자체를 바꿔버린 거였죠. 살리타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경을 점령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부수면 됐어요. 몽골군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충주성이 공격받았어요. 성주 김윤후가 막아섰습니다. 주민들이 성벽에 올라 돌을 던졌죠. 몽골군은 공성 무기를 끌고 왔어요. 투석기가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김윤후는 밤마다 성 밖으로 나가 적의 무기를 불태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리타이가 직접 왔죠. 그날 밤 충주성 성벽 위에서 화살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누가 쏘았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화살이 살리타이의 목을 뚫었습니다. 몽골군 사령관이 전사했어요. 이 소식이 몽골 본국에 전해졌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칭기즈칸 이후 몽골 장수가 전사한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몽골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사령관이 철수 명령을 내렸죠.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아니었어요. 몽골군이 떠나면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불탔던 마을, 끌려간 사람들. 기록에 따르면 1차 침입에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평안도와 황해도는 초토화됐습니다. 1234년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제 동아시아의 고려와 남송만 남았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새 명령을 내렸죠. 고려를 끝내라. 1235년 몽골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10만 대군이었습니다. 사령관 탕구가 이끌었죠. 그는 다른 전술을 썼습니다. 강화도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육지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전국을 돌며 성을 함락시켰어요. 한 성이 함락되면 다음 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저항하는 성은 주민을 몰살시켰어요. 항복하는 성은 조공을 강요했습니다. 1236년 처인성 전투. 몽골군이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을 포위했어요. 성주는 없었습니다. 승려 김윤후가 지휘했죠. 그는 충주에서 살리타이를 죽인 그 사람이었어요. 몽골군 장수 차라대가 성 아래서 외쳤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김윤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 한 발이 차라대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또 한 명의 몽골 장수가 전사했어요. 탕구는 경악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몽골군이 2명의 장수를 이 작은 나라에서 잃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서아시아에서도. 고려가 다른 나라와 달랐던 이유였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1238년 몽골군이 경상도 남해안까지 내려왔어요. 해인사가 불탔습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고려는 새 대장경 제작을 시작했어요. 강화도에서 전쟁 중에 백성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섬에서 경판을 깎고 있었어요. 이게 항복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1240년 5차 침입. 몽골군이 경주까지 점령했습니다. 1247년 6차 침입. 몽골군이 제주도까지 갔어요. 고려 육지는 몽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전히 강화도에 있었어요. 조정은 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최후의 결정은 도박이었습니다. 강화도. 면적 302제곱킬로미터. 개경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였어요. 몽골군이 육지를 장악해도 왕은 안전했습니다. 조정은 멀쩡했죠. 하지만 백성은 달랐어요. 육지에 남은 사람들이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성을 지키고 항복하고 도망갔어요.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강화도 조정은 멀리서 지켜봤죠.
비난이 쏟아졌어요. 비겁한 도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몽골의 강점은 무엇인가? 기병이었습니다. 몽골의 약점은 무엇인가? 바다였어요. 최후는 전장을 바꾼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어디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나라는 없었어요. 수도를 버리고 섬으로 도망간 왕조는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바다를 방어하면 버틸 수 있어요. 몽골군도 이걸 알았습니다. 1253년 몽골 장수 야쿠가 강화 해협 앞에 섰어요.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몽골군이 육지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고려 수군이 출동했어요. 몽골의 배가 해협으로 나오기 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야쿠는 다시 배를 만들었어요. 고려 수군이 또 불태웠죠. 이게 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몽골군은 강화도를 칠 수 없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폭 2km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육지는 완전히 몽골의 것이었어요. 1254년 몽골이 고려의 다루가치를 파견했어요. 다루가치 행정관을 뜻했습니다. 몽골은 고려 육지를 직할지처럼 통치하기 시작했죠. 조세를 걷고 주민을 징발했습니다. 강화도 조정은 항의했어요. 우리가 고려의 정부다. 몽골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육지로 나오라. 최후는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죠. 1257년 최후가 죽었습니다. 아들 최항이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1258년 최항이 암살당했죠. 새 실권자 김준이 등장했어요. 그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강화도를 지킨다. 몽골은 지쳤습니다. 1258년 12월 몽골 사령관 차라투가 강화도 조정에 서한을 보냈어요. 왕이 나와서 항복하면 전쟁을 끝내겠다. 육지는 돌려주겠다. 조정이 분열됐습니다. 항복파 더는 못 버팁니다. 백성이 죽고 있어요. 저항파 항복하면 몽골의 속국이 됩니다. 고종은 늙었습니다. 결정할 힘이 없었어요. 태자 왕전 훗날 원종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1259년 2월 태자 왕전이 몽골 사령부를 찾아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쟁을 끝냅시다. 차라투가 조건을 제시했죠. 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아련할 것.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것. 몽골군이 주둔할 권리를 인정할 것. 왕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1259년 6월 고종이 죽었어요. 왕전이 즉위했습니다. 원종이었죠. 1260년 원종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를 아련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고려는 몽골을 섬기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말했죠. 환도하라. 그러면 전쟁을 끝내겠다. 원종이 강화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개경으로 돌아간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몽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원종은 강행했어요. 1270년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28년 만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고려는 졌어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8년 강화천도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죠. 몽골 기병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초원에서 평야에서 산악에서 어디든 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말은 파도를 건널 수 없었어요. 기병은 배 위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후는 이걸 계산했죠. 강화 해협. 폭 2km. 물살이 빨랐어요. 밀물과 썰물 때 유속이 시속 10km를 넘었습니다. 초보 선원은 배를 띄울 수 없는 곳이었죠. 몽골군은 배를 만들 줄 몰랐어요. 초원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낯선 영역이었죠. 이건 고려에게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 수백 년간 수군을 운용해온 해양 민족. 몽골이 가진 기병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1253년
몽골군이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강화도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어요. 고려 수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몽골의 배가 해협으로 나오자 고려 수군이 포위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어요. 배에 불이 붙었죠. 몽골군은 바다에서 싸울 줄 몰랐습니다. 세 척의 배가 침몰했어요. 나머지는 육지로 도망갔습니다. 야쿠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중국 대륙을 누빈 장수였어요. 서하를 무너뜨렸고 금나라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려 앞바다에서 패배한 겁니다. 몽골군이 다시 배를 만들었죠. 이번엔 10척이었어요. 고려 수군이 또 막아섰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야쿠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다른 전장이라는 것을. 그는 명령을 바꿨죠. 강화도를 포위한다. 나오면 죽인다. 몽골군이 강화해협 해안을 장악했습니다.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고려 조정이 위기에 빠졌죠.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는 다른 항로가 있었어요. 서해안, 교동도, 성모도, 주문도. 작은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밤에 이 섬들을 따라 물자를 수송했어요. 몽골군은 막을 수 없었죠. 섬마다 군사를 배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수백 년간 이 바다를 누볐어요. 암초를 알았고 조류를 읽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이 바다는 미로였습니다. 고려는 버텼어요. 지리가 무기였습니다. 1254년 몽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육지를 완전히 장악한다. 다루가치가 파견됐어요. 몽골 관리가 고려 마을마다 주둔했습니다. 세금을 걷고 군사를 징발하고 토지를 조사했죠. 고려 육지는 몽골의 행정구역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강화도에 있었어요. 왕은 멀쩡했습니다. 이상한 구조였죠. 육지는 몽골이 지배했어요. 하지만 명목상 주권은 고려 왕에게 있었습니다. 몽골도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게 항복인가 저항인가? 1256년 쿠빌라이가 동생 후라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려는 이상하다. 육지를 다 잃었는데 항복하지 않는다. 후라구가 답했죠. 섬을 쳐라. 왕을 잡아라. 쿠빌라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라시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폭 2km 바다를 건널 수 없었죠. 1258년 몽골이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를 대량으로 만든다. 수군을 편성한다. 고려인 포로를 동원했어요. 그들에게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1259년 몽골 수군이 편성됐죠. 100척의 배, 5,000명의 병력. 사령관 흥타카르가 강화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고려 조정이 긴장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규모가 컸죠. 그런데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어요. 1259년 8월 몽케 칸이 사망했습니다.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칸 자리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죠. 내전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했어요. 강화도 공격은 취소됐습니다. 고려는 또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28년을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몽골이 내분에 빠진 틈을 탔던 겁니다. 1260년 쿠빌라이가 데칸에 즉위했어요. 그는 고려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원종을 불렀죠. 항복하라. 조건은 나쁘지 않다. 원종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더 버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그는 계산했어요. 지금 항복하면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내전에서 이겼지만 아직 불안정했죠. 고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원종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습니다. 1260년 10월 원종이 쿠빌라이를 아련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데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죠. 일어나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원종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쿠빌라이가 조건을 제시했죠.
고려 왕실은 몽골 황실과 혼인한다. 태자는 원나라에서 자란다. 군사 징발권을 인정한다. 원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명확히 했죠. 고려의 왕은 제가 임명합니다. 관리는 제가 뽑습니다. 법은 고려법입니다. 쿠빌라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내정은 간섭하지 않겠다. 이 합의가 고려를 살렸어요. 몽골은 세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직할지 몽골이 직접 통치, 관리 파견, 법 적용, 속국 형식적 독립 유지, 조공만 받침. 고려는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속국이었어요. 부마국, 왕실 혼인으로 맺어진 나라였습니다. 1271년 원종의 아들 왕심 훗날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딸 쿠툴룩 케이미시와 혼인했어요. 고려 왕자가 몽골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이건 굴욕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달랐어요. 부마국은 특권이 있었죠. 첫째, 왕위는 고려가 정합니다. 몽골이 폐위할 수 없었어요. 둘째, 내정 간섭 금지. 관리 인사, 법률 제정, 조세 징수. 모두 고려 권한이었습니다. 셋째, 군사 징발은 협상 대상. 강제가 아니었어요. 몽골이 정복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중국 화북. 몽골이 직접 통치했어요. 관리를 파견하고 법을 적용했습니다. 서아시아 이란국. 몽골 황족이 왕이 됐죠. 고려는 달랐어요. 고려 왕이 고려를 통치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지리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섬처럼 고립돼 있었어요. 반도 국가였죠. 몽골 입장에서 직할 통치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 전쟁이 만든 피로감도 있었어요. 쿠빌라이는 고려를 정복하는 데 지쳤습니다. 육지는 뺏었지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전쟁이었죠. 차라리 협력자로 만드는 게 나았습니다. 원종은 이걸 이용했어요. 1274년 몽골이 일본 원정을 준비했어요.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요구했습니다. 배 900척을 만들어라. 군사 1만을 보내라. 원종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협상했습니다. 배는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는 전투 배치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쿠빌라이가 동의했죠.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태풍에 휩쓸려 배 대부분이 침몰했습니다. 몽골군 1만 3천 명이 익사했어요. 고려군 사상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원종의 협상 덕분이었죠. 1281년 2차 일본 원정. 또다시 태풍. 이번에도 고려군 피해는 적었어요. 고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충렬 왕원종의 아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1287년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제안했어요. 고려에 몽골군을 주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통치하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받아들였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했어요. 다루가치도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1290년대 고려는 형식적으로 몽골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자치를 유지했어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신하가 관리했죠. 백성은 고려법을 따랐어요. 조공만 보냈습니다. 명목상 충성만 했죠.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송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송이 사라지면서 중국 전체가 몽골 땅이 됐죠. 그런데 고려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에 이름이 있었어요. 왕조가 유지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1270년 개경 환도가 발표됐습니다. 조정은 갈라졌어요. 환도파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백성이 죽고 있어요. 항전파 섬을 버리면 몽골의 노예가 됩니다. 원종은 환도를 강행했습니다. 6월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 남은 세력이 있었죠.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
고려 최정예 부대였어요. 병력 3만. 무신 정권의 핵심 군사력이었죠. 사령관 배중손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강화도에 남는다. 끝까지 싸운다. 1270년 5월 삼별초가 봉기했습니다. 왕족 승화 후 왕혼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독자 정권을 세운 겁니다. 원종은 분노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라. 고려군과 몽골군 연합군이 강화도를 공격했어요. 삼별초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중손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진도로 간다. 삼별초가 배에 올랐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270년 6월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항전을 계속했어요. 1271년 5월 고려-몽골 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했습니다. 삼별초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이길 수 없었어요. 용장성이 함락됐습니다. 배중손이 전사했어요. 살아남은 이들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새 사령관 김통정이 이끌었죠. 1271년 7월 제주도 항파두성에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1273년 4월 고려-몽골 연합군이 제주도를 공격했습니다. 김통정과 삼별초 전원이 전사했어요. 3년 반의 항전이 끝났습니다. 고려인이 고려인을 죽였습니다. 원종은 묻지 않았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나? 그는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배중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1270년 5월 강화도에서 그는 장군들을 모았어요. 환도는 항복이다. 왕이 몽골에 무릎 꿇는 거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중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운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모른다. 그럼 왜 싸웁니까? 배중손이 대답했죠. 우리가 안 싸우면 고려가 완전히 무릎 꿇는다. 이게 삼별초의 선택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진도 용장성. 삼별초는 여기서 1년을 버텼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죠. 전라도 해안을 공격해 물자를 확보했어요. 독립 정권처럼 움직였습니다. 배중손은 알았어요. 이건 끝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죠. 장군, 우리는 왜 계속 싸웁니까? 배중손이 대답했어요.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고려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 누군가는 기억할 거다. 고려가 완전히 굴복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1271년 5월 연합군이 왔습니다. 배중손은 성벽에 섰어요. 적의 배가 수평선을 가득 채우는 걸 봤습니다. 옆에 선부관이 말했죠. 장군, 협상하시지요. 배중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하면 끝이다. 우린 그냥 반란군이 된다. 싸우면 죽습니다. 죽더라도 의미가 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삼별초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연합군 선봉이 성벽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왔죠. 파도처럼.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연합군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배중손은 칼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적 8명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화살 17발을 맞았어요. 그는 쓰러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려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용장성이 함락됐어요. 삼별초 1,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김통정이 이끌었죠. 제주도로 간다. 제주도.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김통정은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배중손의 유지를 이어받았죠. 그는 항파두성을 쌓았습니다. 또다시 독립 정권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보급이 끊겼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가족들이 굶주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부하들이 불만을 터뜨렸죠. 장군, 언제까지 이럽니까?
가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김통정은 알았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밤마다 성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배 장군이 왜 끝까지 싸웠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1273년 4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연합군 배 300척이 제주도를 포위했습니다. 김통정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진다. 오늘 다 죽을 것이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통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했지만 우리는 안 했다. 한 병사가 물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김통정이 대답했어요.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고려에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는 반란군입니다. 아니다. 김통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다음 날 아침.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삼별초는 성벽을 지켰어요. 하지만 수정 열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김통정은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죠. 적 10명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렸어요. 김통정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죠. 우리는 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항파두성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삼별초 3,000명 전원이 전사했어요. 항복한 이는 없었습니다. 1273년 4월 28일. 삼별초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완패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증명했죠. 고려가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개경 조정이 무릎 꿇었을 때 강화도에서 누군가는 싸웠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됐을 때 진도에서 누군가는 저항했습니다. 진도가 무너졌을 때 제주도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자존심까지 꺾지는 못했어요.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송나라, 금나라, 서하 모두 사라졌어요. 바그다드가 함락됐습니다. 키예프가 무너졌죠. 유라시아 대부분이 몽골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한쪽에 작은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고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지리. 고려는 반도 국가였어요. 삼면이 바다였습니다. 몽골 기병은 육지에서 무적이었죠.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강화도. 폭 2km 해협이 28년을 버티게 만들었어요. 몽골은 배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수군이 없었죠. 이 단순한 사실이 전쟁을 바꿨습니다. 유라시아 초원과 평원을 질주하던 기병이 좁은 해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두 번째 이유. 전장 선택. 최후의 강화천도. 비겁한 도망이라고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전략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면 집니다. 몽골 기병을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전장을 바꾼 겁니다. 바다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몽골의 강점이 사라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선택을 한 나라는 드뭅니다. 수도를 버리고 섬으로 도망간 왕조. 고려가 거의 유일했어요. 이게 승부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타이밍. 1259년. 몽케 칸이 사망했어요. 몽골 제국이 내전에 빠졌습니다.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싸웠죠. 4년 동안 내분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고려는 숨을 쉬었어요. 전쟁이 멈췄습니다. 만약 몽케가 살아있었다면 강화도 공격이 실행됐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고려 편이었습니다. 고려가 28년을 버텼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협상. 원종은 항복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정은 우리가 한다. 왕위는 우리가 정한다. 쿠빌라이는 받아들였죠. 왜? 고려를 직할 통치하는 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도 국가였고 멀었고 가난했어요. 육지는 뺏었지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전쟁. 차라리 협력자로 만드는 게 나았습니다.
부마국 체제. 이게 고려를 살렸어요. 고려 왕이 고려를 통치했습니다. 관료 체계가 유지됐어요. 법이 작동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달랐죠. 송나라. 황제가 죽었어요. 왕조가 끝났습니다. 금나라. 완안시 황족이 몰살당했어요. 고려는 달랐어요. 무릎은 꿇었지만 뿌리는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비용. 몽골 입장에서 고려 정복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6번 침입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투입됐죠. 얻은 건 명목상 항복뿐이었습니다. 실질적 이득은 적었어요. 고려는 가난했습니다. 자원이 많지 않았죠. 쿠빌라이는 계산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10년은 더 걸린다. 그럴 가치가 있나? 답은 아니오였어요. 정복이 아니라 포기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5가지 이유가 합쳐졌습니다. 지리 전장 선택 타이밍 협상 비용. 그래서 고려는 살아남았어요.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부분을 장악했죠. 하지만 고려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몽골이 끝내 포기한 나라. 고려였습니다. 2024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한 전시실에 유물이 놓여 있습니다. 8만 대장경 목판.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5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몽골군이 전국을 유린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려는 경판을 깎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역사학자가 설명합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죠. 전시실 반대편에 또 다른 유물이 있어요. 삼별초 군사들이 쓰던 투구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발굴됐죠. 투구에 흠집이 가득했어요. 전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설명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들은 졌지만 끝까지 싸웠다. 고려의 자존심이었다. 관람객 한 명이 유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 옆에 선 노인이 대답했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똑똑했기 때문이지.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려는 약했어. 몽골을 이길 수 없었지. 하지만 완전히 지지도 않았어. 어떻게요? 계산했거든. 언제 싸우고 언제 협상할지. 뭘 지키고 뭘 포기할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뿌리는 이어졌습니다. 1356년. 공민왕이 즉위했어요. 그는 원나라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나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죠. 공민왕은 몽골 관리를 추방했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수복했습니다. 원나라가 항의했지만 군사를 보낼 여력이 없었어요. 고려가 다시 자주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368년. 원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됐어요. 유라시아를 지배하던 몽골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왕조가 유지됐습니다. 백성이 살았습니다. 1392년.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건 내부 교체였습니다. 외부 정복이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13세기의 고려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한반도는 몽골 직할지가 됐을 겁니다. 중국처럼요. 왕조는 사라졌을 거예요. 정체성도 지워졌겠죠. 조선도 없었을 겁니다. 대한제국도 대한민국도. 하지만 역사는 달랐습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쐈어요. 원종이 협상했습니다. 삼별초가 끝까지 싸웠죠. 그 선택들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죠. 역사에서 살아남는 건 강한 나라가 아니야. 똑똑한 나라가 살아남는 거지. 관람객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라지. 8만 대장경, 삼별초, 강화도. 이 모든 게 고려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라시아 대부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멈췄죠. 고려가 버텼기 때문입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8만 대장경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해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삼별초의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들로 기억되죠. 강화도는 관광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역사의 현장입니다. 몽골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그 후손들은 흩어졌어요. 하지만 고려의 후예는 남아 있습니다. 5천만 명이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고려의 선택 덕분에 존재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는 약했지만 지혜로웠다. 늦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몽골은 세계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어요.